빛이 먼저 왔습니다. 촛불 수십 개가 한꺼번에 켜지는 것처럼 한 점에서 시작된 빛이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촛불이 아니었습니다. 손가락 위에 올려진 손톱만한 돌 하나에서 나온 빛이었습니다. 13캐럿, 에메랄드 컷. 그 주변을 둘러싼 작은 다이아몬드들이 마치 위성처럼 중앙석을 호위하고 있었습니다. 이 반지 하나를 만들기 위해 한 남자가 두바이로 날아갔습니다. 세계적인 보석상의 유리 케이스 앞에 섰고 수십 개의 원석 중 단 하나를 골랐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무게는 숫자로 환산하면 120만 달러였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16억 원. 한평생 성실하게 일한 사람이 30년을 모아야 겨우 만질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것이 손가락 하나에 끼워졌습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이 반지를 받는 순간 과연 기쁨만 느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무게가 손가락 끝을 타고 조용히 가슴 안쪽으로 내려올까요? 이 반지의 주인은 티파니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막내딸입니다. 그리고 이 반지가 깨어난 무대는 2022년 11월 판비치의 마라라고 빌라였습니다. 바깥에서는 대서양의 바람이 야자수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오케스트라가 현을 조율하고 있었고 제스민과 치자나무 향기가 공기 속에 녹아들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것들 사이에는 언제나 균열이 있습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아주 조용히.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것은 단순히 화려한 결혼식이 아닙니다. 120만 달러짜리 반지를 중심으로 한 가족이 오랜 시간 쌓아온 돈과 체면과 감정이 한꺼번에 한자리에 모인 날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세 여인, 한 아버지, 그리고 스포트라이트를 처음으로 온전히 받은 한 신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진짜 동화인지 아니면 동화처럼 연출된 하루인지 그 판단은 영상이 끝날 즈음 여러분께서 직접 내리실 수 있을 겁니다. 자녀 결혼에 전 재산을 쏟아붓는 부모도 있고 형편에 맞게 조용히 치르는 부모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진심이냐는 질문에 쉽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120만 달러 반지 앞에서 우리는 결국 같은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트럼프라는 이름은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뉴욕의 마천루, 황금빛 로비, 대통령 집무실. 이 이름이 닿는 곳마다 세상의 시선이 따라붙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가진 자녀들 역시 태어나는 순간부터 조명 아래 놓였습니다. 이반카, 도널드 주니어, 에릭. 이 세 이름은 오랫동안 트럼프 가문의 얼굴이었습니다. 아버지 곁에서 사업을 배우고 카메라 앞에 섰고 정치 무대에도 함께 올랐습니다. 그리고 티파니가 있었습니다. 1993년 도널드 트럼프와 배우 마라 메이플스 사이에서 태어난 티파니는 부모의 이혼 이후 어머니와 함께 캘리포니아에서 자랐습니다. 뉴욕의 트럼프 타워가 아니라 햇살 좋은 서부 해안가에서, 아버지의 사업 회의실이 아니라 패션 잡지와 음악이 있는 곳에서 그녀는 조용히 자신만의 길을 골랐습니다. 조지타운 대학교 법학대학원을 마쳤고 패션과 사교계를 무대로 삼았습니다. 아버지의 사업 제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오거나이제이션의 회의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반카가 아버지 옆에서 정책을 논하던 그 시간에 티파니는 다른 세계에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선택이라고 했고 어떤 사람들은 거리라고 했습니다. 가족 안에 있지만 중심에서는 조금 비껴선 자리. 트럼프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그 이름이 만든 세계에서는 한 발짝 떨어진 곳. 그런 그녀의 이름 앞에 마이클 블로스가 등장했습니다. 마이클 블로스, 리비아 출신 사업가 집안의 상속자입니다. 중동과 아프리카 시장에서 수십 년간 부를 쌓아온 가문. 그 규모는 트럼프 가문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만큼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것은 2018년 뉴욕의 한 사교 모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잠깐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두 집안 모두 부동산과 자원개발로 기반을 닦은 재벌가입니다. 국경을 넘나드는 네트워크를 가진 가문들입니다. 그 두 집안의 자녀가 만나 결혼을 결심했을 때 세상은 이것을 사랑 이야기로 읽었지만 동시에 다른 언어로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부와 부의 결합, 네트워크와 네트워크의 악수. 물론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이 결혼이 두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이 결혼식은 단순한 웨딩 파티를 넘어서는 무언가가 됩니다. 트럼프 가문 안에서 항상 조금 비껴선 자리에 있던 막내딸이 이날 처음으로 진짜 주연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도 이반카도 정치도 아닌 오롯이 티파니 트럼프라는 이름이 중심에 서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을 가장 선명하게 표시한 것이 두바이에서 건너온 작은 상자 하나였습니다. 두바이에는 세상의 돈이 모입니다. 사막 위에 세워진 이 도시는 석유보다 더 정교한 것을 거래합니다. 신뢰, 네트워크,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비싼 아름다움. 보석상들이 유리 케이스 안에 진열해 놓은 것들은 단순한 돌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의지와 누군가의 욕망이 압축된 결정체입니다. 마이클 블로스가 두바이로 날아간 것은 그냥 반지를 사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계적인 보석상 사메르 할리메를 찾아갔습니다. 예약이 필요한 자리였고 아무나 앉을 수 없는 테이블이었습니다. 유리 케이스가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수십 개의 원석이 조명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하나가 빛을 받아 제각각의 언어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둥근 것, 긴 것, 날카로운 각을 가진 것. 그 중에서 마이클이 선택한 것은 에메랄드 컷이었습니다. 에메랄드 컷은 화려하게 번쩍이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직선과 직선이 만나 이루는 절제된 형태. 빛을 산란시키기보다 깊이 빨아들이는 방식으로 빛납니다. 보는 사람이 가까이 다가가야만 그 깊이가 보이는 컷입니다. 중앙석의 무게는 13캐럿, 그 주변을 작은 다이아몬드들이 둘러쌌습니다. 마치 왕좌를 호위하는 근위대처럼 중앙의 돌이 더 크고 더 깊어 보이도록 배열되었습니다. 이 반지를 완성하는 데 들어간 금액은 120만 달러로 추정됩니다. 서울 강남의 아파트 한 채 값과 비슷합니다. 혹은 중형 여객선 한 척의 운항 비용과 맞먹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환산해도 손가락 하나에 올려놓기에는 묵직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반지의 디자인을 처음 들은 사람들 중 일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어딘가 본 적이 있는 느낌. 에메랄드 컷 중앙석, 주변을 감싸는 작은 다이아몬드들의 배열. 이 구성은 도널드 트럼프가 멜라니아에게 선물했던 반지의 구조와 묘하게 닮아 있었습니다.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의도였을까요? 반지는 사랑의 상징이지만 동시에 메시지입니다. 아버지가 아내에게 선물한 형태를 사위가 딸에게 다시 재현했다면 그것은 단순한 취향의 일치가 아닐 수 있습니다. 트럼프 가문의 미학을 존중한다는 선언일 수도 있고 이 가족의 일원이 되겠다는 가장 물질적인 방식의 서약일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선택한 상징을 사위가 복제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막내딸의 손에 끼웠습니다. 이 반지 하나에는 적어도 세 사람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고른 남자, 그것을 받은 여자, 그리고 그 형태에 영향을 준 아버지.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 반지가 순수한 사랑의 선물인 동시에 일종의 입장료 같다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트럼프라는 가문에 들어서기 위해 치러야 하는 가장 빛나는 형태의 통행세. 이것이 지나친 해석인지 아니면 당연한 현실인지 그 경계는 생각보다 흐릿합니다. 이렇게 준비된 반지가 깨어난 무대는 마치 한 편의 드라마를 위해 처음부터 다시 지어올린 세트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플로리다 팜비치에는 두 종류의 집이 있습니다. 부자들의 집,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의 집. 마라라고 빌라는 1920년대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스페인과 무어 양식이 뒤섞인 외관, 118개의 방, 대서양을 향해 열린 테라스. 원래는 시리얼 재벌 마저리 메리웨더 포스트의 저택이었고 한때는 미국 정부에 기증되었다가 결국 1985년 도널드 트럼프가 사들였습니다. 그는 이곳을 클럽으로 만들었고 별장으로 썼고 대통령 시절에는 겨울 백악관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2022년 11월 이곳은 하루 동안 다른 이름을 얻었습니다.
티파니 트럼프의 결혼식장. 문이 열리면서 손님들이 들어섰을 때 그들이 처음 마주한 것은 꽃이었습니다. 천장에서 바닥까지 벽을 타고 기둥을 감으며 수천 송이의 꽃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흰색과 크림색, 연한 초록이 섞인 배열은 정원이 통째로 실내로 들어온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꽃 한 송이 한 송이가 제자리에서 정확한 각도로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공기 속에는 치자나무와 제스민 향기가 녹아 있었습니다. 눈을 감아도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는 종류의 향기. 너무 강하지 않게,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는 방식으로. 조명은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수십 개의 촛불이 거울 표면에 반사되어 하나의 불꽃이 10개처럼 보였습니다. 그 빛 속에서 손님들의 드레스가 물결쳤고 보석들이 짧게 섬광을 내뿜었다가 다시 가라앉았습니다. 마치 밤바다 위에 떠있는 작은 배들처럼. 테이블 위에는 미국과 지중해가 만났습니다. 트럼프 가문의 개인 요리사가 주관한 메뉴는 두 가문의 뿌리를 한 접시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미국식 스테이크의 두께와 지중해식 해산물의 섬세함이 나란히 놓였고 올리브와 허브가 그 사이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웨딩 케이크가 있었습니다. 몇 층인지 세기도 어려운 높이였습니다. 눈처럼 흰 아이싱 위에 설탕으로 만든 성세한 레이스 장식이 올라가 있었고 식용 진주들이 층과 층 사이를 장식했습니다. 안에는 바닐라 크림과 라즈베리 커드, 초콜릿 비스켓층이 번갈아 쌓여 있었습니다. 타히티산 바닐라를 썼다는 사실은 이 케이크 하나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들이 계산되었는지를 말해줍니다. 하객 한 명 한 명의 드레스도 이 공간의 일부였습니다. 주최 측이 드레스 코드를 정했을 것이고 그 안에서 각자가 자신의 자리를 표현했습니다. 너무 화려하면 신부를 가리고 너무 수수하면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계산이 모든 사람의 옷장 앞에서 이루어졌을 겁니다. 오케스트라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고전 작곡과 현대적 편곡이 교차하는 소리의 캔버스가 펼쳐졌습니다. 바이올린의 첫음이 공기를 가르는 순간 이 공간은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진짜 싸움은 테이블 위의 음식도 케이크의 층수도 아니었습니다. 조용히 서로를 훑어보는 세 여인의 시선에서 그것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멜라니아, 마라, 이반카. 같은 공간 안에서 각자 다른 언어로 이 날을 살아내고 있는 세 사람. 심구 뒤로 살짝 물러선 자리에서 서로 다른 인생을 걸어온 세 여인이 한 프레임 안으로 들어옵니다. 여자들은 옷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보석으로 문장을 완성합니다. 이날 팜비치에 모인 사람들 중 카메라가 가장 많이 향한 얼굴은 신부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처음 몇 분 동안은. 사람들의 시선은 자꾸만 다른 곳으로 흘러갔습니다. 한 공간 안에 나란히 서 있는 세 여인에게로. 멜라니아 트럼프가 먼저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드레스는 엄격했습니다. 군더더기 없는 직선의 실루엣, 절제된 색상. 고대 그리스의 페플로스를 연상시키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목선에는 작은 다이아몬드 카네이션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손톱보다 조금 큰 크기, 반짝이지만 소리치지 않는 보석. 이것은 계산된 선택이었습니다. 멜라니아는 세상에 알아주는 패션 아이콘입니다. 그녀가 원했다면 이날 어떤 옷도 어떤 보석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가장 작은 것을 골랐습니다. 현 트럼프 부인이라는 자리를 지키면서도 오늘만큼은 신부의 그림자 속에 머물겠다는 선언. 말 한마디 없이 드레스 한 벌과 카네이션 하나로. 그것이 오히려 더 강한 존재감을 만들었습니다. 가장 조용한 사람이 가장 크게 보이는 역설. 그리고 마라 메이플스가 있었습니다. 티파니의 어머니, 도널드 트럼프의 두 번째 전 부인. 이 자리에서 그녀의 위치는 누구도 쉽게 정의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신부의 어머니이지만 전 남편의 결혼식장에 와 있는 사람. 축하를 받아야 할 사람이지만 어딘가 조심스러운 자리에 서 있는 사람. 그녀의 표정에는 복잡한 층위가 있었습니다. 딸을 바라볼 때의 따뜻함,
그리고 그 따뜻함 뒤에 아주 잠깐 스치는 무언가. 오랜 시간 혼자 감당해온 것들이 이날 한꺼번에 표면으로 올라오는 듯한 느낌. 그것을 감정이라고 불러야 할지, 회한이라고 불러야 할지, 아니면 그냥 세월이라고 불러야 할지. 그녀의 보석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가장 강렬한 장신구였습니다. 이반카 트럼프는 하늘색 드레스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그레이스 켈리를 연상시키는 라인, 우아하고 고전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귀에는 작은 다이아몬드 스터드 하나씩.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이례적인 일인지 알려면 이반카라는 사람을 알아야 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건 보석 브랜드를 운영했던 사람입니다. 거대한 다이아몬드와 화려한 목걸이를 가장 자연스럽게 소화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그녀가 이날 가장 작은 귀걸이를 선택했습니다. 전략적 후퇴였을까요? 아니면 진심 어린 배려였을까요? 어느 쪽이든 결과는 같습니다. 이날만큼은 이반카가 뒤로 물러섰고 티파니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제 여인은 각자 다른 방식으로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라는 것. 하지만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 안에 각자가 살아온 삶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용한 양보의 풍경 속에서 가장 눈에 띄게 달라진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바로 도널드 트럼프였습니다. 평생 스포트라이트의 중심에 서 있던 남자. 어떤 자리에서도 주인공 자리를 내준 적 없는 사람. 하지만 이날 그는 아버지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곧 그 자리에서 이날의 의미를 스스로 정의하는 말을 시작합니다. 마이크를 잡는 손이 있습니다. 평생 그 손에 마이크가 없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선거 유세장에서, 기자회견장에서, 유엔 총회장에서. 도널드 트럼프는 언제나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은 언제나 세상을 향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밤 마이크는 다른 방향을 향했습니다. 딸을 향해서. 호란이 조용해졌습니다. 오케스트라가 멈췄고 촛불만이 흔들렸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한 사람에게 모였습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첫 마디는 티파니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는 딸의 독립성을 이야기했습니다. 트럼프라는 이름의 무게를 등에 지면서도 자신만의 길을 걸어온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흠잡을 데 없는 취향, 그의 표현이었습니다. 그 단어를 고른 것이 흥미롭습니다. 능력이나 성취가 아니라 취향. 트럼프 가문의 언어에서 취향은 단순한 미적 감각이 아닙니다. 무엇을 고를 줄 아는가, 무엇의 가치를 알아보는가, 그것이 곧 그 사람의 수준을 말한다는 세계관이 담긴 단어입니다. 마이클 블로스를 향해서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가족으로 환영한다는 말. 그 말이 나오는 순간 홀 안에서 짧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 다른 곳을 보고 싶었습니다. 마라 메이플스의 얼굴을. 전 남편이 딸의 결혼식에서 건배사를 하는 장면을 바라보는 표정. 그것은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감사함이었을까요? 안도였을까요? 아니면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비로소 내려놓을 수 있게 된 무언가였을까요? 그녀가 마이크를 넘겨받은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딸의 성장에 대해 이야기했고 두 사람의 유대가 얼마나 깊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말과 말 사이에 짧은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 침묵 안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 호란의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읽었을 겁니다. 손님들은 그녀의 말에 가장 조용하게 귀를 기울였다고 합니다. 박수보다 침묵이 더 길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어떤 박수보다 깊은 공명이었습니다. 마이클 블루스의 답사는 짧고 진지했습니다. 티파니의 행복을 지키겠다는 말, 감사하다는 말, 꾸밈이 없었습니다. 그 단순함이 오히려 신뢰감을 주었습니다. 이 세 사람의 말이 끝났을 때 홀 안에는 묘한 온기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온기 앞에서 한 가지 질문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화해의 순간이었을까요? 아니면 카메라 앞에서 가장 아름답게 완성된 한 장의 가족사진이었을까요? 오랜 세월 서로 다른 자리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딸의 결혼식이라는 이유 하나로 한 프레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인지. 살다 보면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웃어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웃는 순간. 손을 잡아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손을 잡는 순간. 그것이 거짓이냐고 묻는다면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완전한 진심이냐고 묻는다면 그것도 쉽게 답하기 어렵습니다. 자식의 결혼식 앞에서는 묵혀두었던 감정들이 잠시 자리를 비켜줍니다. 그것이 용서인지 아니면 단 하루의 휴전인지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만이 알 것입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말도, 눈빛도, 박수도. 하지만 무도회가 열리고 불꽃이 오르기 전 이 결혼식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얼굴을 바꿉니다. 조명이 조금 낮아지고 음악이 바뀌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또 다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음악이 바뀌는 순간이 있습니다. 빠르던 것이 느려지고 밝던 것이 조금 어두워지는 순간. 공기가 달라지는 것을 피부로 느끼는 순간. 그 순간이 왔을 때 홀 안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뒤로 물러섰습니다. 가운데가 비었습니다. 티파니와 마이클이 그 자리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티파니는 드레스를 갈아입어 있었습니다. 거대한 기차가 달린 예복 대신 몸의 선을 따라 흐르는 가벼운 실루엣. 움직임을 위한 옷이었습니다. 같은 다이아몬드 귀걸이는 그대로였습니다. 불빛 아래에서 그것들이 짧게 반짝였다가 가라앉기를 반복했습니다. 마이클의 손이 그녀의 허리에 닿았습니다. 음악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정적인 선율이 홀 전체를 천천히 채워나갔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그러다가 점점 자연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발걸음이 음악을 따라갔고 음악이 발걸음을 이끌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이 장면을 바라보는 시선들 중에서 가장 오래 머문 것은 두 어머니의 시선이었을 겁니다. 마라 메이플스는 딸이 남편의 손을 잡고 도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멜라니아는 남편의 딸이 자신만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순간을 지켜봤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같은 곳을 향하고 있었지만 그 시선 안에 담긴 것은 전혀 달랐을 겁니다. 첫 춤이 끝나고 손님들이 하나둘 합류했습니다. 조명이 조금 더 낮아졌습니다. 음악이 업템포로 바뀌었습니다. 웃음소리와 발소리가 섞였고 홀 안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트럼프 가족 구성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춘판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이반카와 제러드 쿠슈너, 도널드 주니어와 에릭. 오랫동안 각자의 세계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같은 박자를 공유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관찰자들은 이날 가족 전체의 분위기가 놀랍도록 고르고 편안했다고 전했습니다. 날카로운 순간도 어색한 침묵도 없었습니다. 적어도 눈에 보이는 곳에서는. 그런데 춤이 한창이던 그 시간, 티파니가 잠깐 멈추는 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파트너의 손을 잡은 채로 시선이 홀 너머 테라스 쪽으로 향했습니다. 1초 혹은 2초,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무슨 생각이 지나갔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 밤이 끝나면 무엇이 시작되는지에 대한 생각이었을까요? 아니면 오랫동안 이 자리를 꿈꿔왔던 기억이 스쳐 지나간 것이었을까요? 혹은 그냥 이 순간을 눈에 새기고 싶었던 것이었을까요? 화려한 날의 한가운데에도 고독은 찾아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주변을 채우고 있어도, 아무리 밝은 조명 아래에 있어도 어떤 감정은 오직 혼자만이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찾아옵니다. 그것은 슬픔이 아닙니다. 불행도 아닙니다. 다만 인간이 가장 중요한 순간에만 느끼는 종류의 고요함입니다. 120만 달러짜리 반지를 손에 끼고 수백 명의 축복을 받으며 춤을 추는 순간에도 그 고요함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이 결혼식에서 가장 인간적인 장면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악보가 끝났을 때 이 결혼식은 단 하나의 장면으로 기억되게 됩니다. 밤바다 위로 터져오른 불꽃, 그리고 그 아래에서 반짝이던 단 하나의 반지. 이제 그 마지막 장면으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불꽃이 올랐습니다. 첫 번째 불꽃이 밤하늘을 가르는 순간, 테라스에 서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리가 먼저 왔습니다. 낮고 둔탁한 울림이 가슴 안쪽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빛이 뒤따랐습니다. 검은 하늘 위에서 금빛과 은빛이 터져 나왔다가 꽃잎처럼 흩어지며
대서양미로 내려앉았습니다. 바다가 그것을 받았습니다. 수면 위에서 불꽃의 잔상이 떨렸습니다. 파도가 움직일 때마다 빛의 조각들이 흔들리고 퍼지고 다시 모였습니다. 테라스 난간에 기대선 사람들의 실루엣이 그 빛 안에서 잠깐 황금빛으로 물들었다가 다시 어둠으로 돌아갔습니다. 티파니는 마이클의 옆에 서 있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는 그녀의 손 위에서 반지가 빛났습니다. 불꽃이 터질 때마다 13캐럿 중앙석이 그 빛을 받아 짧게 반응했습니다. 에메랄드 컷의 직선들이 불꽃의 색을 담았다가 놓아주기를 반복했습니다. 하늘 위의 불꽃과 손 위의 불꽃이 잠깐 같은 언어로 말을 건네는 것 같았습니다. 이 장면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들이 움직였는지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두바이에서 시작된 반지, 수천 송이의 꽃, 오케스트라의 현, 설탕으로 빚은 레이스, 그리고 한 공간에 모이기까지 각자가 감당해야 했던 감정들. 그 모든 것이 이 불꽃 아래에서 하나의 장면으로 압축되었습니다. 훗날 이 결혼식은 미국 상류층 역사에서 가장 호화로운 행사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팜비치의 마라라고, 트럼프 가문, 블로스 가문, 120만 달러 반지. 이 단어들이 한 문장 안에 모이면 충분히 그렇게 불릴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불꽃을 보면서 다른 것을 생각했습니다. 불꽃놀이는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오래가지 않습니다. 가장 화려하게 터지는 순간이 곧 사라지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하늘을 가득 채웠던 빛이 쓰러지고 나면 남는 것은 다시 어둠과 바다와 별뿐입니다. 그렇다면 이날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반지는 남습니다. 사진도 남습니다. 기억도 남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오래 남는 것은 이날을 함께한 사람들 각자의 마음속에 새겨진 무언가일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각자가 다를 것입니다. 마라 메이플스에게는 딸이 떠나보내진 날이면서 동시에 딸이 완성된 날이었을 겁니다. 멜라니아에게는 조용히 자리를 지킨 날이었을 겁니다. 이반카에게는 한 발 물러선 날이었을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에게는 아버지로 불린 날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티파니에게는 처음으로 온전히 자신의 이름으로 주인공이 된 날이었을 겁니다. 120만 달러짜리 반지는 그 모든 것의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께는 이날이 부러움의 장면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평생 꿈꿔도 닿기 어려운 세계의 이야기로. 어떤 분들께는 씁쓸함이 먼저 올 수도 있습니다. 저 많은 돈과 저 많은 보석이 과연 무엇을 증명하는지에 대한 의문으로. 하지만 어느 쪽으로 보든 이 이야기의 바닥에는 결국 같은 것이 있습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 앞에서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각자가 가진 것을 다 꺼내놓습니다. 누군가는 120만 달러짜리 반지로, 누군가는 떨리는 목소리로 건네는 한마디로. 대서양의 마지막 불꽃이 쓰러졌습니다. 바다는 다시 조용해졌고 하늘은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테라스를 떠났습니다. 티파니의 손 위에서 반지가 마지막으로 한 번 빛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 결혼식이 동화였는지 아니면 동화처럼 연출된 하루였는지, 그 답은 아마 이 반지가 수십 년의 세월을 견디고 난 뒤에야 비로소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티파니와 마이클만이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